나를 성장시키는 글쓰기. 안녕하세요.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는 내가 인생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다. 이리저리 휩쓸려서 부서지지 않게 나를 잡아주는 고마운 친구이다. 세상에 치일 때 난 내 글과 대화한다. 글쓰기 내 친구는 무엇보다 솔직해서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한다. 절대적 내 편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다. 나는 내 글에게 왜? 라고 자주 묻는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꾸 왜? 라고 물으면 상대방이 화를 냈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싸웠었다. 난 진짜 궁금해서 물은 건데 사람들은 왜? 라고 물으면 화를 낸다. 하지만 내 친구 글쓰기는 내가 왜? 라고 100번을 물어도 화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고맙고 참 좋다. 글쓰기는 내가 지나온 자리를 관찰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호흡하며 미래의 자리를 꿈꾸게 해준다. 한마디로 내 삶이고 나이다. 글쓰기를 하기 이전의 내 삶은 낯설고 두려웠다. 좌표를 잃은 배처럼 순항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투명하고 결이 곱다. 삶의 운율이 넘친다. 모든 게 편안하고 자유롭다. 먹고 사는 문제를 대하는 마음도 편안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미래는 불안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나만이 피해자였던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났다. 무엇이 다가오던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오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정말 위대한 나의 절친이다. 그래서 난 누구에게나 이 행위를 권하고 싶다. 내 마음을 글로 출력해 놓으면 한 편의 그림같이 생명력이 넘친다. 자음과 모음 한 단어 한 단어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새겨 넣다 보면 어느새 살아 숨쉬는 나만의 창조물이 되어 있다. 생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을 때는 날뛰는 망아지 같은데 공기 속에 꺼내놓으면 온순한 어린 양이 된다. 절인 배추처럼 차분해진다. 그 절인 배추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된다. 원치 않으면 쓴 글을 떠벌리지 않아도 된다. 형식에 매일 필요도 없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만족하면 된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사랑하면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 세상의 모든 창작물이 마찬가지다. 창작자 스스로가 제 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에게 이미 보물이 되었으면 사람들의 인정은 관심 받게 된다.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경우는 제외다. 그것은 창작물이기 이전의 일인 것이다.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다. 우리의 창작행위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내가 창조하는 나의 창작 세계는 일단 내가 살아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준다. 지루하고 변별력이 없었던 삶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더디지만 확실하다. 믿고 써보라. 나만의 색깔이 드러나고 나만의 생각들이 구조화된다. 그러면서 삶이 좀 투명해진다. 그래서 조금씩 살맛이 나고 사는 게 재밌어진다. 물론 처음엔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다. 컴퓨터 빈 화면에 깜빡거리는 커서가 날 노려보는 것만 같다. 100m 달리기 라인에 서 있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 힘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면 오래 할 수 없다. 그냥 화면을 보지 말고 아무 말이나 써라. 오타가 있던, 문법에 맞던 안 맞던 생각나는 대로 써라. 종이에 써도 된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절대 읽어보지 마라. 실망한다. 말이 되던 안 되던 그냥 먹은 것을 토한다 생각하고 써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행위 자체가 익숙해진다. 그러면 잘 쓰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리고 쓰다 보면 내가 천재 아니었나 싶게 스스로의 창의력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기쁨이 찾아왔다. 그 기쁨이 반갑고 이쁘다. 그것과 함께 글쓰기를 즐기면 된다. 그렇게 나 자신의 생각과 생활에 대해 쓰다 보면 다른 글감을 찾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가 온다. 그때부터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민감해진다. 쓰기라는 것이 이미 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쓰기 위해 주의 깊게 보게 된다.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배갈라 먹던 간장게장이 그렇게 불쌍하고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나와 상관없던 사회현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그 속의 사람들과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날마다 한 단어를 무작위로 정해서 그 주제로 글을 써도 된다. 보통의 경시대회에 지정과목과 자유과목이 있듯이 영감이 떠오르기만 기다리지 말고 매일 주제를 달리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유물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내가 모르던 내 생각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 생각이 구조화된다. 나 자신을 내가 달리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나만의 비밀스런 놀이가 세상과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된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정직함이다. 멋있고 아름답게 쓰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글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글이 지저분해지고 모호해진다. 맨 얼굴의 자연스러움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글이 깔끔하지 않은 것은 멋있게 쓰려고 폼을 잡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럴 때는 자꾸 왜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10번쯤 왜라고 질문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그건 내 안에 든 지식이 없어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퍼즐을 맞출 재료 자체가 없는 것이다. 글을 정말 아름답고 힘있게 쓰려면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한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끝도 없이 깊고 심오한 내면의 지성을 끌어내야 한다. 좋은 책을 읽다 보면 글쓴이의 생각의 깊이에 감탄하는 경우가 많다. 글자들의 나열과 행간에서 묻어나는 작가의 지성에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글쓰기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중에는 수많은 글쓰기 책들이 있다. 난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다. 글쓰기를 배워본 적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글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내 경험이고 글쓰기를 대하는 나의 다짐과 철학이다. 그 다음부터는 평가와 기술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난 전문가로부터 글쓰기 기술에 관해 평가받아 본 적이 없다. 따라서 내 글이 기술적인 면에서 어떠한지 모른다. 그래서 더 이상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글쓰기의 기쁨과 이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글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을 얘기하려면 난 남의 글을 도둑질해야 한다. 그건 어쩐지 싫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글쓰기는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잘 쓰던 못 쓰던 상관이 없다. 하지만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경험한 글쓰기는 학습이나 기술이 아니었다. 내가 말하는 글쓰기는 이 정도의 산문인 것이다. 자기 생각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하는 정도의 글쓰기이다. 이 정도 수준의 글쓰기는 인간의 본능이다. 배설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친숙한 본능이다. 깨우지 않아서 낯설고 두려운 것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잠자고 있는 쓰기의 본능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삶이 조금이라도 괴롭고 힘들다면 무조건 써라. 쓰면 좀 편해질 것이다. 나도 그랬다. 더딘 몰입에 상처가 치유된다. 또한 지금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써라. 세상을 향해 행복하다고 소리쳐라. 세상에 사랑과 기쁨을 전염시켜라.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행복해질 것이다. 장담한다. 지금껏 살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번이라도 불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유행가 부르듯 그냥 쓰면 된다. 아름답고 훌륭한 글을 쓰고 싶으면 나중에 배우면 된다. 일어나 걸어야 뛸 수 있다. 언어라는 위대한 도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창조하는 글쓰기 습관이 삶을 살아있게 한다.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써보자. 그 활자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이상으로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의 이유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